섹타로는 참 어렵다 그런 개별주로 가야 된다. 네, 개별주가 그때그때 이슈가 나오는 게 있을 때 네. 그때그때 이제 짧게 수익을 내야지 된다 그런 얘기고.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네.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뭐 세상의 변화, 네. 뭐 흔히 말하는 유망업종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유망업종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알죠. 다 아는 거는 더 이상 유망업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고점이란 얘기. 그렇죠. 이게 지수 그 주식 가격은 보통 6개월, 1년 때로는 2년 선행해서 가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말씀은 못 드렸죠. 우주 산업 뭐 유성 관련주들 네네네. 그런 것들은 벌써 지난번에 다 올라갔잖아요. 네. 1월 달, 2월 달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바닥에서 뭐 50% 이상씩 많이들 올라가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행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그것처럼 올해 유망 섹터들이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예상 영업이익을 뭐 50조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더 올라갈 지금 가격에서는 네. 그래도 뭐 진짜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유망하기는 유망한데 네. 가격은 벌써 그거를 오버슈팅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오버슈팅 아직 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네,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네. 여타 이제 반도체 주들도 장비주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기저 현상이 생겨서 조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자율주행도 그렇거든요. 네. 자율주행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대세고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자율주행은 결국에 자동차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합 자동차에 전기차도 들어가는 거고 수소차도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고 네.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 자율주행만 하는 뭐 전담 대기업이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걸 하는 거고 네.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스몰캡 섹터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납품업체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치고 올라가고 선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야,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을 치면 네. 코스피가 3,300 정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전에 96,800원대 그렇죠, 그렇죠. 3,200 예. 후반대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수를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정고점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다른 쪽은 안 움직이고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또 지수가 3,300까지 안 가도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는 건 아까 보여드린 뭐 신세계 같은 거나 뭐 유통 쪽 있잖아요. 이제 뭐 신세계가 좋으면 롯데쇼핑도 좋겠죠.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도 괜찮겠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쪽은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사이즈가 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과거처럼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지수가 한 고점 대비해서 200포인트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까 보여드린 신세계 같은 거는 전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쪽의 사이즈들도 되게 크는데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나 원자재 쪽,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뭐 이런 쪽도 네. 전혀 떨어진 게 없거든요. 철강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기에는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쪽 말고 이쪽이 오히려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받쳐주면 지수가 그래도 조금
3,300, 400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쨌든 지수가 3,200 후반대를 최고점 찍고 지금 3,000 예.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는 섹타로는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개별주로 대형주. 가야 된다. 개별주가 그때 이슈가 나오는 게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짧게 수익을 내야지 된다 그런 네. 얘기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 네. 계좌 관리를 이제 작년처럼 뭐 어떤 거에 크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큰 수익을 내겠다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10%, 네네. 여기에서 10% 그렇게 해가지고서 1년에 한 20-30% 수익을 내겠다 그런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짧게 예를 들면 10%씩 이렇게 수익을 보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된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죠. 여기서 좀 뭔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사실 이 단타가 제가 봤을 때 장타보다 더 훨씬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그럼요. 훨씬 어렵죠. 개인 투자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여기서 손실 나고 저기서 손실 나고 다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이 안 보이는데 어떤 쪽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장이 안 보이면 그 어떤 쪽이 좋아 보이는 쪽이 없으면 쉬어야지 그 왜 주식을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꼭 어떤 주식을 사야지 되고 네네. 어떤 주식을 꼭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꼭 이게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그 현금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현금 비중. 그래서 그 애매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종목이 보이거든요. 의외로 금방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의외로.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섹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수익이 조금씩 나고 그러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관리를 그러니까 버는 돈 안 까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보통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마다 틀리죠. 네. 그래서 사이즈가 큰 계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종목, 10종목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사이즈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대형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 신세계 같은 경우 3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 1000주만 사면 얼마예요? 30만 원, 1000주, 300만, 30만, 3억이요. 네, 3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3000주 사봤자 10억 가지고 그거 3000주밖에 못 사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으로 같은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저쪽 종목이 괜찮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린 거 신세계, 여행주, 롯데관광개발 뭐 그런 거 이렇게 조금 사놓으면 10억 금방 돼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종목 말고 같은 섹터로만.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 계좌의 대형주는 그 BBIG라고 그랬죠. 네. BBIG 제가 그것도 작년 그 8월, 9월 달인가 그 서울 머니쇼에서 강의할 때 그거 가지고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종목을 대형주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비싸니까는 그럼 몇십억 원어치 해봤자 몇천 주씩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종목으로. 그러고서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쪽은 또 보초만 세워두고서 다 현금화 시켜놓고. 그래서 개별 종목 할 때는 저는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 네네. 실전 투자 대회 선수 출신. 프로죠, 프로. 프로죠. 아마추어. 이게 저희들은 제가 이제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보통 이제 한 계좌에 몇 종목을 담아? 돈에 뭐 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그랬죠. 제가. 네. 돈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한눈에 팍 봐야 돼요. 종목에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여러 종목이 있으면 절대 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 빠지고 맞아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대회할 때는 한 종목에 한 종목 사요. 한 계좌에 한 종목 사요. 한 종목. 두 종목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래야지 손절하기도 편하고 눈이 돌아가기 바쁘잖아요. 떨어질 때도. 이거 신경 쓰다가 보면 뭐 그 주식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할 때도 그렇고 급락할 때도 그렇고 한 종목을 딱 봐야지 정신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대회할 때 뭐 이럴 때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한 종목 사요, 한 종목. 그래서 그럼 그 보통 이제 대회 때 말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하실 때 한 종목에 그 방금 말씀하신 보초병원 얼마치 정도인가요? 대충 한 이제 1,000만 원? 그렇죠. 그 정도는 사야지 뭐 눈에 띄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종목의 가격에 따라서 틀리죠.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에는 주가가 그냥 단순 가격으로 되게 높은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보초도 너무 조금 사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보초 세우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좀 많이 사는 종목은 한 종목이 얼마치 사세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사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많이 사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차트 볼 때 그때 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런 것 좀 알려주고 하셨는데 이평선도 알려주고 하셨는데 또 다르게 뭐 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뭐 기술. 그게 그 주로 이제 그 책에도 제가 기술을 해놨지만은 이제 십자 도지형 나오는 거든가 N형 패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찾죠. 그러니까는 아까 그 이수앱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 그게 바로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N형 패턴인 거예요. N형이요? N형. 이게 원래는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N형 패턴. N형. 그 N형 패턴. 지금 현재까지는 그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과거에 보면 종근당바이오 한번 볼까요? 종근당바이오. 그런 종목도 꽤 많아요.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요것만 보면 그렇게 돼. 자, 이렇게 갔다가 확 떨어졌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N형 패턴이에요. 이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요거는 기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폴대를 세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서 여기에서는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정배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요. 11선 지지로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화살표처럼 쫙 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여기에서는 데드 클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더라고요? 팔을 하죠. 여기서는 뒤도 보지 말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N형의 전제 조건은 이 전에가 좀 약간 행보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그럼 더 좋다. 더 좋. 그러고서 이때 올라갔을 때 뉴스를 알아야 돼요. 뉴스. 근데 그 뉴스가 안 죽은 거야. 이것도 그때 코로나 치료제 뭐 그 관련해서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작년 가을 겨울도 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이었잖아요. 그때 치료제 뭐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정배열일 때는 아까 그 저거 볼 때도 똑같죠. 그 신세계 그런 경우도 짧게지만 정배열이잖아요. 그럴 때는 11선 근데 앞으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럴 때 11선 이렇게 깨졌어도 그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N형. 그리고 아까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뭘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원래는 이제 그 좋은 게 이제 이수앱 지수. 이것도 좋지. 여기 보면 요거 십자 도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61선, 21선까지 오면서 이 십자 도지형은 이제 패턴이 뭐냐면 추세가 전환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바뀌는 거야,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가. 그래서 21선에 있어도 좋고 61선에 있어도 좋고. 이런 것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십자 도지형. 십자 도지형. 뭐 십자가 모양인 건가요? 십자지, 십자. 열십자. 도찌라 그래요, 우리 도찌. 그래서 이제 저런 패턴이 나오면 그러고서 재료가 올라갔을 때 재료가 희석되지 않았나 그런 걸 이제 보면 저런 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시면 이렇게 보시고 네. 그 공부해 보시면 아주 그냥 그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사실 근데 또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종목을 선택에 따라 수익이 또 천차만별인 그렇죠. 경우도 좀 당연히.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좀 더 종목을 뭐 보는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사놓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업종이 괜찮을 것 같은데 페노션도 괜찮고 네. 대한 해운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그 H&M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그럼 세 개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섹터인데. 그럼요, 당연하죠. 어.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올라갈 쪽을 우리가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갈지 모르죠. 네, 그래서 급히 올라간 거는 팔아버리고 네.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그 중에 그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썼던 그 포트폴리오 방법이에요. 누가 어떤 종목에 올라갈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데 이제 세력이 잘 붙어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해야지 되는 게 있고 네. 중장기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해야 되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급등을 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그냥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이제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 난 거를 네. 그쪽에 이제 옮겨 타는 거죠. 꾸준히 갈 수 있는 것들에 그런 거는 금방 팔면 안 돼요. 그러고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알아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30년을 넘게 주식을 했는데 이거를 뭐 1시간, 2시간 한 번, 두 번 해서 그거 뭐 얘기할 게 뭐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도 또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네네. 그 분들도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지금은 주식 투자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처럼 뭐 이제 한번 내가 수익을 내고서 그만두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지. 김 작가 TV하고 더불어서 평생 네. 늙을 때까지. 네? 야,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하면 구독자 도대체 몇 명 되려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네. 지금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제가 그 해외 논문도 주식에 관한 논문을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반성하는 거. 네? 그 주식 시장은 항상 조심하게 접근을 하고 내가 반성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했으면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번에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지금도 실수하거든요. 네네. 단기 매매에서.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기 매매에서는 엄청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 네, 항상 반성을 하고 항상 공부하는 거. 그 두 가지. 공부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혹시 선생님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 주식 노트인가요? 이게 다이어리. 다이어리 네, 다 주식. 다 대부분 적혀 있는 거는 네. 주식. 네, 주식에 관한 거. 그러니까는 네. 오늘 뭐 이제 다우 지수가 어떻게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고 상한가 종목 네. 그 기간 그 매매 동향 또는 이제 일부 뉴스 나온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뉴스 나온 거 급등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거. 야, 이게 20년 넘게 쓴 거예요. 야, 이게. 이거 잠깐만 한번 제가 화면에는 제대로 안 보이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올해 거죠? 네, 올해 거죠. 이거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저 못 봤습니다.